이 2026년 주식시장 전망 자료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면서 과연 어떤 기회들이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할 자료들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게 크게 두 갈래로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한국과 미국 시장 전체의 유망주랑 ETF를 넓게 훑어보면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안에서도 가장 강력한 심장 역할을 할 테마, 바로 돈 버는 AI의 현매경을 들이대는 거죠. 좋습니다. 저희 목표는 이 정보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맥락을 짚어내서 2026년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시는데 실질적인 영감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상을이 한국 증시부터 보죠. 자료를 보면 2020년 K 증시를 움직일 엔진으로 두 가지를 꼽고 있어요. 네. 하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숙, 또 다른 하나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정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보면요. 2나노 공정 양산을 본격화하고 HBM4 시장을 장악하면서 역대급 영업이익을 경신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나노 공정은 반도체 회로를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로 그리는 초미세 기술이고요. 그리고 HBM4는 AI가 데이터를 처리하고 생각할 때 쓰는 초고속 메모리의 최신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하. 그러니까 AI의 뇌를 지금보다 훨씬 더 작고 훨씬 더 빠르게 만드는 핵심 기술 두 가지를 모두 섞어나겠다는 거죠. 이게 실현되면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 AI 두뇌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열쇠를 주겠다는 거군요. 이제 이해가 확 되네요. 그리고 또 하나, 밸류업 프로그램의 상징으로 현대자동차가 꼽혔어요. 네. 현대차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정책적 흐름의 중심에 서 있죠.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우리 기업들이 실적에 비해 주가가 낮게 평가받는 현상이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기업들한테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소각하는 식으로 주주들한테 이익을 더 적극적으로 돌려주라고 유도하는 정책이거든요. 과거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는 유럽 같은 곳에 무기를 수출하는 기회로 바뀐 거고요. 2026년은 그 대규모 수주 물량이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찍히기 시작하는 원년이라는 분석입니다. 조선업도 그럼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HD 현대중공업이 맞이할 조선 슈퍼사이클은 단순히 배를 많이 만드는 걸 넘어서요. 전 세계적인 친환경 규제 때문에 모든 배를 암모니아나 수소연료를 쓰는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해야 하는 거대한 흐름이 시작됐고 그 정점이 2026년이라는 겁니다. 아하. 즉 방산과 조선 모두 지정학적 변화와 친환경 규제라는 거대한 글로벌 트렌드의 파도를 정면에서 타고 있는 셈이죠. 그렇군요. 개별 기업의 호재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체질 자체가 글로벌 트렌드랑 맞물려서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를 읽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흐름에 올라타고는 싶은데 개별 종목 선택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ETF라는 좋은 대안이 있죠. 자료에서는 정부 정책의 수혜를 입는 우량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는 코리아 밸류업 ETF나 한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반도체 생태계 전체에 투자하는 코덱스 반도체 ETF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시장은 글로벌 AI 생태계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지정학적 변화의 수혜를 입는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거죠. 그 말씀은 결국 설계도를 쥐고 있는 본진, 즉 미국 시장을 빼놓고는 이야기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뜻이겠네요. 자료에서는 미국 시장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미국 시장의 그림은 훨씬 더 단순하고 강력합니다. 한마디로 AI 인프라를 독점한 소수의 승자들이 시장 전체를 이끌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당연히 엔비디아가 있죠. 그런데 이 자료에서 특히 강조하는 지점은요. 2026년에 엔비디아는 더 이상 하드웨어 회사가 아닐 거라는 점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죠? GPU 판매는 기본이고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통해서 개발자들에게 월 구독료를 받는 비즈니스 모델이 본격화될 거라는 예측입니다. 아, 마치 어도비가 포토샵 프로그램을 팔다가 클라우드 구독 서비스로 전환하면서 기업 가치가 폭발한 것과 같은 경로를 밟을 거라는 거죠. 하드웨어 제조사를 넘어서 소프트웨어 구독 기업으로 진화한다. 와, 정말 무서운 독점력이네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한 맥락에서 분석이 되죠? 똑같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랑 AI 비서 코파일럿을 결합해서 전 세계 사무직의 업무 환경을 장악할 거라는 전망이에요. 이 외에도 비만 치료제라는 또 다른 거대 시장을 열어젖힌 일라이릴리 같은 기업도 있고요. 결국 미국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생태계 독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인가요?
이런 거죠. 엔비디아가 AI 칩이라는 하드웨어의 표준을 만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위에서 돌아가는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로 돈을 벌고요. 네. 그리고 브로드컴 같은 회사는 이들 사이에 막대한 데이터가 오가는 길, 즉 네트워킹 칩을 독점 공급하는 거죠. 아, 이 철옹성 같은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게 미국 시장 투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마존 역시 AWS 클라우드를 통해 AI 인프라 수요를 흡수하고 동시에 리테일 부문에서는 물류 로봇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그러니까 양쪽에서 돈을 버는 구조가 완성되는 시점이 2026년이라는 분석도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시장도 ETF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네요. 물론이죠. 자료에서는 세 가지 대표적인 ETF를 제시해요. 미국 경제 그 자체의 성장에 투자하는 안정적인 선택지 VOO. 또 기술주 강세장에서 좀 더 공격적인 수익을 노린다면 IT 섹터에 집중하는 XLK가 유효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그 생태계의 지배력이라는 말이 결국 AI로 귀결되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는 시장 전반을 봤다면 돈을 버는 AI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양국 시장을 다시 한번 꿰뚫어 보죠. 네. 한국은 이 AI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자료에서는 한국이 가진 압도적인 제조 경쟁력이 AI 시대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현대자동차에 대한 분석은 정말 다시 봐도 흥미롭더라고요. 지금까지 AI는 화면 속에 갇혀 있었지만 2026년부터는 현실 세계로 걸어 나온다는 거죠.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기술이랑 자동차를 거대한 스마트폰처럼 만드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SDV 기술이 결합되면요. 네.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서 움직이는 AI 비서이자 작업하는 로봇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이 피지컬 AI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현대차가 도약할 잠재력이 있다는 분석은 정말 가슴 뛰는 부분이죠. 그리고 AI 생태계의 숨은 진주로 표현된 기업도 있었어요. 플리토. 네, 플리토는 AI 시대에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업이에요. 챗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 LLM을 똑똑하게 만들려면 양질의 데이터, 그러니까 음식을 계속 먹여야 하거든요. 플리토는 바로 그 고품질 언어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해서 빅테크들에게 공급하는 AI 생태계의 필수적인 신형 공급책 역할을 하는 거죠. 들어보니 국내 AI 산업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그려지네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데이터라는 세 개의 축으로요. 맞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I의 뇌인 반도체를 만드는 하드웨어의 절대 강자고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루닛 같은 기업이 좋은 예시예요. AI 기술을 암 진단이라는 실제 의료 현장에 적용해서 구체적인 매출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돈 버는 AI의 가장 명확한 사례죠. 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플리토가 AI의 양식인 데이터를 책임지고요. 이 세 축이 맞물려 돌아가는 그림입니다. 이제 시선을 다시 미국으로 돌려보죠. 미국은 AI 생태계의 설계도와 운영체제를 모두 쥐고 있는 국가로 묘사되던데 역시 첫 주자는 엔비디아네요. 네, GPU 하드웨어를 넘어서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전 세계 AI 개발자들을 자신들의 생태계 안에 가둬버렸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2026년쯤 되면 전 세계 거의 모든 직장인들이 MS의 AI 서비스에 월 구독료를 내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될 거라는 예측입니다. 듣기만 해도 엄청나네요. 그리고 팔란티어도 비중 있게 다뤄졌어요. 팔란티어는 원래 CIA나 FBI 같은 정부기관의 보안 시스템을 만들면서 쌓은 데이터 분석 노하우가 있거든요. 네. 이걸 민간 기업용 AI 플랫폼 AIP로 성공적으로 확장시킨 사례예요.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의미 있는 통찰을 뽑아내는 능력만큼은 독보적인 강자로 평가받고 있죠.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네요. 구글이나 메타 같은 빅테크들이 자체적으로 AI 칩을 만든다는 뉴스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의 독점이 끼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자료는 또 다른 승자로 브로드컴을 지목합니다. 브로드컴이요? 네, 아주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구글이나 메타가 자체 AI 칩 설계할 수는 있지만 그걸 실제로 구현하고 다른 시스템과 연결하려면 브로드컴의 기술과 파트너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 즉, 빅테크들이 자체 칩 개발 경쟁을 벌이면 벌일수록 브로드컴은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게 되는 아주 독특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서로 싸워도
돈은 브로드컴이 버는 구조군요. 정말 영리하네요. 미국 정부의 정책적인 의도가 담긴 분석도 있었죠. 네, 지정학적 관점에서 마이크론을 지목했어요.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으로 가져오려는 정책의 최대 수혜주라는 거죠. 미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고 삼성, SK 하이닉스와 함께 AI 메모리 픽3 체제를 굳건히 다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방대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2026년에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조언들이 아주 명쾌하더라고요. 네,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자산의 균형입니다. 미국 기술주의 폭발적인 성장성과 한국 밸류업 종목들의 안정성을 한 6대4 또는 7대3 정도의 비율로 조합해서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추라는 권고예요. 둘째는 실적 확인이었죠. 2026년은 더 이상 꿈만으로 주가가 오르는 시기가 아니라는 경고로 들렸어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아주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덧붙였더라고요. AI 데이터 센터를 전기 먹는 하마라고 표현한 부분이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자료는 AI 기술주에 투자할 때 그 이면에 있는 변압기, 전력망, 냉각 시스템 같은 전력 인프라 관련주를 포트폴리오에 함께 담는 것이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을 제시합니다. AI가 성장할수록 전력난이 심해질 테니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도 같이 성장할 거라는 논리군요. 금리 문제도 짚어줬죠. 네, 아무리 유망한 AI 기업이라도 결국 투자를 받아야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인 만큼 금리 같은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에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에 따라서 이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결국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관통하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AI는 일시적인 거품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산업혁명이라는 것, 그리고 이 혁명의 과실은 결국 AI 기술을 통해 실제로 비용을 절감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매출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에게 돌아갈 거라는 점입니다. 네. 그게 바로 2026년 주식시장의 승리 공식이 될 거고요. AI가 실적으로 증명되는 해, 반도체와 밸류업이 이끄는 한국 시장, 그리고 AI 생태계를 독점한 빅테크가 주도하는 미국 시장의 모습까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